오늘은 길모퉁이 마족 애니 스카우트 하는 날이죠. 다 보고 오셨나요? 네. 저는 원래 봤었어서 사실 한번 하차를 하긴 했는데. 저 딱 3화까지 봤습니다. 저도. 근데 일단 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시죠. 몇 명 안 나와 3화까지. 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네. 다 좋다고요? 네, 다 혹시 좋던데. 십덕이신가요? 아닙니다. 고혜님은요? 저는 좀 애매한데. 저도... 여기 정상 없지 않나? 여기 좀 다 좀 뭐가 좀 이상하던데. 네, 정상 없죠. 정상 없어요. 네. 주인공이 좀 주인공 쪽이 좀 더 몇 명 안 나오잖아요, 애초에. 친구들이. 3화까지는 사실 몇 명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이 뒤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프닝을 보고 좀 약간 추정을 했는데 안 나온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 3화까지. 네. 맞아. 맞네. 뭐 많이 나오네. 근데 저는 일단 주인공? 3화까지는 주인공의 매력이 가장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요. 그럼 일단 스카우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캐릭터 소개 잠깐 하고 그리고 계속 볼지 말지 스카우트 진행하는 코너 형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우선 길모퉁이 마족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이 작품은 이토 이즈모의 4컷 만화 원작입니다. 사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 작품을 보면은 4컷 만화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게 호흡이 매우 짧아요. 네, 맞아요. 에피소드마다 호흡이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화 안에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4컷 만화라고 볼 수 있겠죠. 4컷 만화 원작의 작품이다. 일단 스토리는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어둠의 일족 후예인 여고생이 마족으로서 힘을 각성하고 자신과 적대하는 빛의 일족의 후예인 동급생의 마법소녀를 쓰러뜨리기 위해 승부를 겨루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방영작이었고요. 12화로 완결이 됐었고 네. OVA나 뭐 극장판 2기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완전 뇌절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JC 스태프 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과거에 뭔가 많은 명작을 만들었지만 최근에 뮤클 드림이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T 덤만추 2기 조만간 또 3기가 나오죠. 이런 작품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아니 근데 덤만추는 무슨 3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원작 홍보 효과가 좋았나? 광고. 그러니까 판매량은 되게 떨어졌잖아요. 그 애니 판매량은 그죠. 애니 판매량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광고용이죠. 원작이 워낙 1000만 부 찍는 작품이니까 네.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게임도 퀄리티는 없지만 이거 게임도 나와요? 이걸 어떻게 게임 만들지? 어쨌든 그렇고 평균 놀랍게도 이 작품이 5,000장씩 팔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게 5,000장이 팔려요. 야, 일단 뭐 그랬고요. 오프닝은 길모퉁이 탄젠트, 샤미모모. 이 샤미모모가 불렀는데 이게 뭐 저겁니다. 그 안에 유코하고 모모 성우 무슨 그룹 비슷한 건 것 같아요. 급조된 약간 그 가수 모임인 것 같고요. 엔딩은 좋은 마을 칸타레. 노래는 코로 길모퉁이가 불렀는데 여기도 이제 그 작중에 나오는 성우들 4명이 불렀습니다. 노래 둘 다 그냥 그랬어가지고 저는. 두 분은 어떠셨나요? 그냥 평범한 것 같던데. 흔히 이런 애니에서 쓰는 노래죠. 그냥 길모퉁이 했다. 약간 이런 느낌 오프닝 엔딩이었죠. 했다의 느낌이죠. 네. 이 작품을 보면 약간 가브리엘 드롭아웃이 생각이 나요. 그죠, 좀.
매우 비슷하죠. 사실은 그 동화무방 가브리엘 드로바하고 그 구도 자체도 가브리엘 드로바 같은 경우에 천사와 악마의 어떤 대립 구도였지만 실은 누가 더 천사 같냐? 뭐 악마 쪽이 좀 더 천사 같고 천사 쪽이 좀 악마 같은 약간 뭐 이런 느낌의 약간 코미디였다면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마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법소녀 같이 좀 약간 순진무구하고 마법소녀는 뭔가 좀 전쟁에 찌든 약간 그런 느낌, 회사원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뭐 그런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코미디를 그렸었죠. 일단 뭐 그랬습니다. 캐릭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뭐 사진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별로 틀고 싶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일단 뭐 2명만 할 겁니다. 3화까지 뭐 2명밖에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주인공인 요시다 요코입니다. 일단 성우는 코하라 코노미. 이름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최근에 카구야님에서 후지하라 치카 성우였죠. 그리고 마법진 구루구루 리메이크 버전에서 쿠쿠리 했었고 즐겁게 놀아보세에서 노무라 카스미 그 안경 낀 캐릭터였었습니다. 뭐 워낙에 이 성우 같은 경우에도 연기력이 뭐 나쁘지 않아서 최근에 뭐 좀 잘 나가는 성우가 아닌가. 주연 꾸준히 맡고 있고요. 네. 그런 성우분이 맡았던 요시다 요코. 이 작품 이름이 길모퉁이 마족인데 여기서 말하는 길모퉁이 마족이 요시다 요코죠. 그렇죠. 사실상 진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범했던 가정의 어떤 뭐 자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을 합니다. 마족으로. 뿔이 나고 꼬리가 나죠.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이 집이 굉장히 가난한데 그게 무슨 저주 때문이다. 이 마족 저주 때문이다. 뭐 이런 설정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이 이제 세계관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마족과 마법소녀의 대결 구도예요. 당연히 뭐 선은 마법소녀고 악은 마족이겠죠. 아마. 그죠. 그래서 그 마법소녀의 피를 현재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그 뭐라 그래 목각이녀 같은 거 거기에다 묻히면 그 저주가 풀린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요시다 유코가 마법소녀를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체 보시면 알겠지만 헬싱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애새끼 장난입니다. 애새끼 장난 수준이어서 사실은 얘는 마족으로 각성했지만 지금 뭐 힘이 없어요. 똑같아. 뭐 막 체력도 안 좋고 능지도 딸려. 약간 그런 캐릭터고 처음으로 이제 마법소녀를 마주치게 되죠. 치요다 모모라는. 근데 한 손으로 덤프 트럭을 멈추는 괴력의 소유자다. 게다가 물리 고였어. 그 마법소녀가 고여가지고 6년 전에 뭐 세상을 구했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련당하는 막 가서 막 싸우자 어쩌자 하지만 그냥 오히려 막 우쭈쭈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3화까지는 뭐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심지어 무기도 제대로 없어서 지금 들고 있는 사진에서 들고 있는 저 봉도 모모 거예요. 모모 거. 모모가 빌려줬어. 빌려줘서 겨우겨우 짜냈는데 약간 뭐야 쥐 콧구멍만한 무슨 마력볼 맞으면 근육주사 수준으로 아픈 그거 겨우 하나 발사했어요. 근육주사. 그 와중에 그것도 지가 맞아요.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끝입니다. 더 얘기할 게 없어요. 3화에서 나온 얘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얘는 뭐 다 못하잖아요 사실. 그죠? 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캐릭터 나와가지고. 근데 아마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이 이후로 뭐 추가로 찾아본 건 없습니다만은
일부러 스포일러 될까봐 이 캐릭터 소개나 이런 것도 검은이키를 안 봤어요. 네. 스포일러 될까봐. 근데 지금 그러니까 복선화된 게 너무 많아요. 선조와의 관계, 그리고 계속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치요다 모모가 마족으로 변하면 숨겨진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악으로 빠지면 무슨 뭐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 발현이 안 됐어. 아무것도. 아마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올 거라고 좀 보이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스토리가 이제 진전이 없거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이 작품 특성상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3화까지는 그냥 무능한 요시다 유코의 모습만을 보여줘요. 다 똑같은 마지막까지 똑같은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똑같다고요? 떡밥을 다 해소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래도 꽤 그냥. 그러니까 뭐 원작에서는 아마 더 뭔가 이어지겠죠. 그래도 회수가 되긴 몇 개 돼요. 뭐 그것 뭔가 반전, 뭐 떡밥 회수되는 정도? 근데 뭔가 이 작품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공식이라는 게 그 보통 주인공의 연령대에 따라 작품의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의 그 성숙도가 좀 바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중학생이 주인공이면 좀 전반적으로 유치한 경향이 있고, 고등학생으로 되면 이제 그나마 이제 성인층들 볼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유치해요. 근데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일반적인 고등학생 수준의 그 대사를 뱉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치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뭐 어리광 부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죠. 귀엽다라고 보면 귀여울 수 있는데 좀 능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근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달 무슨 용돈이 원래 120엔이었는데 그 한국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500엔으로 올렸어요. 3화 마지막쯤에 500원, 5,000원 한 달에. 그 통장. 근데 그 가난을 가지고 뭔가 개그 코드로 삼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는 있겠다. 그렇잖아요. 약간 그렇겠죠. PTSD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가난이 사실 개그 요소는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옛날부터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있었죠. 근데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조심해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쵸. 실제로 가난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입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난한 거 싶기도 하고. 그 약간 설정상의 가난 같은 느낌이라고. 실제로 뭐 가난함을 조금이라도 다루는 작품들은 뭐 본인들이 일을 한다든지 그런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전혀 없고 그냥 가난하다는 설정이 붙어있는 느낌이죠. 근데 이 작품이 참 제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사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연출이나 이런 게 좀 뭔가 싱숭생숭해요. 예를 들어서 1화부터 갑자기 이제 마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과정에 이제 선조라는 캐릭터도 너무나 이제 로리로리하게 나오면서 농담 따먹게 하는 형식으로 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얘가 이제 뿌리가 생겨가지고 등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주변의 반응,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수롭지 않게 다들 막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거 관련해선 떡밥이 있긴 한데. 그래요? 근데 어쨌든 대수롭지 않은 거에 대한 3화에서는 근데 1화가 사실은 좀 약간 2화 3화는 오히려 정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 개연성이 있었는데 1화가 좀 약간
미묘한데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근데 얘네들이 마법소녀의 존재를 이미 알아. A반에 마법소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마법소녀가 세상을 구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아마 마족한테서 구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마법소녀가 선이고 마족이 악이잖아요. 근데 친구가 악이 된 거잖아. 근데 또 그거 관련해서 또 떡밥이 또 떡밥이 있어요? 아. 근데 어찌됐든 그런 좀 약간 초반에 좀 그러니까 이게 떡밥 같지 않게 그냥 무르르듯이 가서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뭔가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떡밥처럼 안 꾸며놨어. 보통 떡밥은 이게 뒤에 나올 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암시하잖아요. 계속 그걸 끌고 간단 말이야. 저변에 끌고 계속 작품을 보는 내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하나의 개그 요소 장치 정도 수준으로만 딱 나오고 지나가 버려서 그냥 다 이상한 애들 같아요. 예, 그냥 다 뇌내 꽃밭인가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오신 분이 있으니까 뭐 이게 나중에 떡밥처럼 풀린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지만 3화까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판단은 근거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일단 그런 캐릭터고 사실은 외모는 사실 좀 물론 뭐 헬테이커 약간 캐릭터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외모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유니크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 뿔의 형태도 그렇고 그렇죠. 보통 뿔은 그냥 삐쭉 약간 이런 형태인데 얘는 약간 염소뿔 형태잖아요. 진짜 악마 뿔. 그죠? 진짜 악마를 좀 모티브로 한 거죠. 물론 예전에 그 트러블 약간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뭐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캐릭터의 성격 자체는 매력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캐릭터는 워낙에 많았어서 흔하죠. 네, 애기짓 하는 소위 얘기하는 바보짓 하고 그게 그냥 개그 코드로 쓰이고 일단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판 무쇠매인데 근데 캐릭터로서의 인기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귀엽긴 해요. 둘이 케미가 좀 인기가 있었나 봐요. 둘의 케미. 네. 그럴 수 있죠. 예전에 그 뭐야 가브리엘 드러바웃에서 사타냐와 그 왜 천사 쪽에 한 명이 약간 세디스트 기질 있잖아요. 그 둘의 약간 케미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서. 근데 훨씬 더 로리로리하게 그려놨죠 여기를. 그래서 많이 팔렸죠. 많이 팔렸죠. 이건 많이 근데 이게 많이 팔리는 건 참 애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놀이 작품이 없었나? 그때가 아마. 그렇긴 했어요. 없긴 했어 그때가. 후반 가서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약간 고평가 받게 된 게 무슨 뒤에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뒤에 뭐가 있더라 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있긴 있는데 똑같아요 그냥. 그래요? 네. 일단 그렇고 할 얘기가 많이 없어요. 매력적이지 않았어. 뭐 3화까지. 뭐가 볼 게 있어야 말이죠. 그 동생이 맨날 삼국지를 읽더라고. 그 제갈량 느낌 아닌가요? 제갈량? 제갈량보다는 약간 사마이의 느낌? 제갈량은 굉장히 현자의 느낌이잖아요. 사마이는 좀 사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어떤 느낌이랑 제일 가깝냐면 그 연희문상을 보면 거기 방통이 나오거든요. 그 방통 캐릭터랑 되게 비슷해요. 약간 거기도 로리처럼 나오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더라? 저는 연희문상 미연실 했었으니까 옛날에.
방통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진연이무쌍일 거예요. 연이무쌍에서는 안 나오고 연이무쌍에서는 아마 그 슈리라 그래가지고 제갈량만 나오고 촉쪽에 얘가 이제 진연이무쌍에 나오는데 방통이라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래요. 좀 약간 차분차분하고 약간 쿨데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의 캐릭터. 딱 그 방통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딱 그게 생각이 딱 나는데 제 자신한테 혐오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왜 진연이무쌍이 방통을 떠올릴 수 있는가? 네, 씹덕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씹덕나보 그런 느낌이죠. 씹덕나보. 약간 그런 느낌 돼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좀 열의를 갖고 하세요. 아이 재미없어 이거를 준비한 사람도 있어. 맞아. 다 좋아하는데 네. 6호를 좋아했어요. 6호. 왜요? 맞춰보세요. 바보 같아서. 예. 약간 도지코 좋아하잖아요. 바보 같아서. 도지코. 근데 얘는 바보 같은 게 아니고 바보예요. 바보인 거죠. 바보예요. 텐넨이야 텐넨. 예. 근데 기분 나쁜 텐넨 복해. 너무 바보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억지스러워서.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보통 텐넨 복해는 순진무구하고 좀 뭐랄까 약간 말 그대로 이제 천연스러운 느낌의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렇죠? 약간 악역 같으면서 그러니까 막 죽이겠어 피를 묻히겠어 이지랄 하는데 바보 같으니까 좀 별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더 있어 이유가. 아 네네. 맞춰보세요.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인공이어서. 예. 하나 더. 하나는 모르겠는데. 하나 방금 얘기한 거랑 관련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바보 같은 거요? 아니 그 방통 막 롤이어서? 롤이었어요? 아니 쿨데레? 아니 아 쿨데레는 저건데? 방통은 저거였잖아. 여동생 얘기였는데? 그러니까요. 방금 나왔잖아요. 누나여서? 예. 누나 캐릭터를 좋아해요?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시긴 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누나스럽지 않았잖아요 이 작품에서. 예, 그건 맞아요. 그냥 누나스럽지 않은 누나도 좋아하는 거죠. 그냥 꼭 그렇진 않은데. 네. 그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였고 사실 그냥 잊혀진 앞에 두 개 정도? 앞에 두 개 정도가 딱 맞았네요. 아니 누님 연방이 언제 쪽이에요? 다 죽었어. 누님 연방이 어딨어 요새. 다 롤이지. 그럼 맞지. 패배했어 누님 연방은. 패배해버렸다. 저도 누님 연방이었는데. 그랬군요. 알고 있었어요. 마치 고해님이 로리콘인 것처럼. 네? 진영이무쌍은 전 2008년 아닌데요? 12월 26일에 나왔고 당시 방장은 20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에로겜. 뭐 어쩌라고요. 님들 배그 안 했어요? 중딩 고딩 때 다 배그 하잖아. 똑같은 거지 뭐. 맹점을 저렇게 딱 건드렸네. 맞네. 뭘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뭘 그러시면 안 돼. 배그 중고딩 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사실 그럼 다 못 봐 고등학생들. 우리나라에서 다 19금 먹이잖아. 19금 별로 없을걸요? 많아요 19금. 이상한 것도 다 19금이야. 기준이 좀 모호하던데. 우리나라는 근데 야한 거보다 잔인한 걸로 19금을 좀 많이 주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고 다음 캐릭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얘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투러브 같다. 그러게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거기 동생인가? 이름 똑같잖아요. 모모잖아 똑같이. 맞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얘는 약간 교복 입고 있을 땐 되게 누나처럼 그려지거든요. 마법소녀 되면 거의 로리처럼 바뀌잖아. 그렇네. 그니까요. 체형이 달라지거든요. 체형이 약간 바뀌는 느낌이야. 체형이 바뀌어요.
좀 길쭉길쭉하거든요. 맞아. 아마 작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의도한 설정이 아니라면 작화 자체가 이제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좀 약간 마법 소녀틱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도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고등학생이니까. 네. 오랜만에 복숭아 분홍색이라고요? 약간 분홍색 캐릭터들이 예전에는 다 주인공 자리였는데 뭐 루이지라든지 뭐 있었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좀 너무 흔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모적으로 튀게 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색 이런 걸로 빨강색 뭐 요새도 빨강색 많이 쓰지만 뭐 분홍색 뭐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평상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특히나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니까 그 검정색 머리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튀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추세가 아니죠. 네, 오히려 이런 튀는 색깔의 캐릭터들이 다 조연이고, 네, 맞아요. 주연들은 뭐 금색, 흑색, 갈색 이런 검은색, 색깔이 좀 갈색.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좀 흔한- 트렌드가 바뀐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흔해. 예전에 너무 많이 써먹었던 클리셰여서 아주 바뀐 게 아닌가. 네. 화려한 애들이 다 약간 얘가 조연이- 매력적이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취향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저는 좀 뭐랄까 애 같지 않아서 별로였어요. 너무 약간 다산 느낌 나지 않아요? 애늙은이 같죠. 아니 애늙은이라기보다는 뭐가 좀 지친 느낌이야. 무슨 뭐 긴 전쟁에 지쳐서 이제 뭐 삶을 그만 살아도 좀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세상을- 계속 나서 애 같지가 세상을 않아요. 구했으니까. 에? 세상을 구했으니까. 아 그 현타 온 거야? 현타 맞네. 현타 왔네. 성공한 것 같은데. 하긴 뭐 세상 한 번 구했으면 현타 올만하지. 뭘 더해? 남들이면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어린 나이에 현타. 그죠? 많은 그래서 일을 좀- 겪었다고요? 세상 구할 정도면 뭐 아 뭐 너 어떻게 구했는지는 안 나오잖아. 맞아요. 구라냐? 약간 와전된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봐야겠죠. 그리고 분위기 지도 봐도 지 뭐. 입으로 애기가 버스 탔다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마법소녀가 또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 자기보다 센 사람들 많다고. 자기 엔트리급이라고 하니까 너 세상 구했다며 하니까 그때 팀원을 잘 만나가지고 구했다고. 그런 버스 얘기를 탔네. 하거든요. 네, 버스 탔거든요. 버스충이요. 뭐 아무튼 그 멤버에 있긴 했으니까. 숟가락 얹었네. 하긴 네. T1에 뭐 페이커가 있긴 하지만 그 T1 자체도 대단한 거니까. 그죠? 그쵸.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어쨌든 치요다 모모 캐릭터입니다. 성우는 키토 아카리. 이 성우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귀멸의 칼날의 네즈코 성우입니다. 네즈코는 뭐 한 거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의 히메사카 노아 캐릭터 했었고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두 분이 대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 캐릭터 비슷한 게 네. 데오라의 오리가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저 1화에 나오잖아요. 1화 봤는데. 1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리가미. 누구 오리가미요? 네. 1화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데, 예 맞아요. 1화에도 나오죠. 그 고백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 예. 딱 그 느낌이 있어서 거기서는 물론 메가데레가 그런 느낌이긴 나오는데 한데. 메가데레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거의 메가데레잖아. 그쵸. 그쵸. 거의 예. 그렇습니다. 마법 소녀고요. 요시타 유코를 한번 구해주죠. 그죠? 네.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바로 한 손으로. 그 리신 뭐야? 리신 발차기처럼 빵 쳐가지고 네 막았습니다. 뭐 완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물리, 마법 소녀가 물리. 아니고 차력 물리 소녀다. 마법소녀. 네. 차력소녀. 거의 차력 소녀 느낌이었고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작중에서 봤을 때 마법을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뭐 뒤에 가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력만 썼어. 마법을 쓴 게 아니고. 그죠. 물리예요, 물리. 그쵸. 물리. 제가 소녀 가르일구 갓 오브 물리. 하이스쿨 나가야 돼. 얘. 아 그쵸. 다 씹어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차를 세우면 운전수 죽지 않냐고요? 아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아 현대차인가 봐. 에어백이 안 터지더라고. 맞네, 안 터지네. 아니 그 달리던 덤프가 급정거를 할 정도면 맞아, 게다가 부딪혀서 된 터져. 거잖아요. 에어백이 안 터졌어. 충돌각이 안 맞아서 그런가? 일단 뭐 그렇고요. 뭐 요시다 유코가 뭐 번번이 약간 로켓탄 마냥 뭐 널 오마이오 코르스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러 오는데 약간 뭐 벌레 쫓아내듯이 약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 도와줍니다. 뭐 주먹질하면 거의- 그렇게 주먹질하면 안 된다는 둥 거의 무슨 소형견 사육에 가깝죠. 거의 뭐 그런 그쵸. 느낌처럼.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친구가 아닌가. 말만 죽인다고 했지. 그쵸. 네. 친구가 된 게 아니고 요시다 유코 입장에서는 친구가 되어버린 수동태입니다. 예. 약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거의 뭐 능욕당하는 수준 정도여서 당해버렸다. 거의 그렇죠. 아 근데 나서 지금 이 사진 보니까 머리띠 굉장히 좀 거슬리네요. 2개나 했네. 아니 피드 뭐지? 2개를 했어요. 실제로 저렇게 하나? 2개는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데요. 살면서 예. 이런 거. 보통 그냥 한쪽으로 넘기죠. 그러니까 이 보이죠? 뭐야 그 이 두 번째 머리띠가 보통 없지. 네. 예. 하나- 취준이라고요? 숱이 많은가? 아니 어떻게 취준을 해주니? 내가 보는 매체 얘가 이러고 나오는데 불편한데 나는. 저게 2개를 한쪽에 닦였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러니까. 또 비대칭이. 일단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캐릭터처럼 나와요. 네. 마법 소녀인데 근데 진짜 좀 뭔가 좀 지친 느낌이 좀 나요. 작품에서 보면. 인생 다 살고 귀찮은 그리고 느낌.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마법 소녀를 하고 싶지 않은 네. 이런 의지도 좀 내비치고요. 마마만가? 하긴 뭐 마법 소녀가 항상 뭐 전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일반인도 그렇게 전투하면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게다가 마법 소녀야.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뭐 사실은 일반 남성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네.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얘 변신할 때 초 나오던데. 아 맞아요. 몇 초 만에 딱 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뭐 0.00 몇 초 단위던데. 근데 실제로는 그냥 보여주잖아. 그죠? 예. 맞아요. 거의 초고속 카메라요. 일단 그러니까 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고증을 해주는 건가? 예. 아 근데 사실 이 뭐 주연이 이 지금 두 캐릭터라고 보여지잖아요. 이 3화까지는 뭐 뒤에 가서 그죠? 뭐 추가가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둘만 나오고 나머지 사이드여서 둘이서 꽁트 하잖아요. 계속 3화까지. 이 캐릭터가 사실은 6호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하지 않나. 그쵸. 6호보단 예. 뭐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사실은 요새 이런 캐릭터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 작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다 좀 약간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다 막 맞아요. 이따 뭐 이지랄 하는 작품인데 근데 그 작품에서 요 정도 수준의 그 어떤 차분함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데 그런 느낌에서는 사실 좀 유니크하지 않나 캐릭터성 자체는. 이거 얘도 완전 총 맞았으면 못 버티죠 이 작품. 못 봅니다 그럼. 그나마 얘가 나올 때 근데 다만 이제 얘하고 6호와의 그 스토리 자체도 저는 사실 좀 유치해서 지혜요. 많이 유치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도
유니크하다는 것뿐이지 무슨 다 산 사람처럼 나오고 계속 무슨 강아지 조련하는 것 마냥 조련하고 이런 느낌밖에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여고생 같지 않아. 회사원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뭔가 사회에 찌든. 그래서 아마 뭐 제 뇌피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반에서도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처음 얘를 그 만나러 가는데 유코가 혼자 따로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 있고, 그리고 유코 만난 이후부터는 거의 유코만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 그쵸? 감시라는 명목 아래. 아마 그죠. 교우 관계에도 별로 좋지 않지 않나. 네. 마마마나 마법소녀 사이트 같은 거 보면 마법소녀가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알 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편견이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마법소녀는 그냥 블링블링이었어. 맞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마마마 이런 거 하나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마마마 프레임 씌워지면서 마법소녀는 죄다 뭔가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 근데 옛날에도 맞아요. 좀 세일러문도 좀 무겁지 않았나요? 세일러문이나 나름 웨딩 있긴 비치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걸 다 훌훌 털고 일어나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에피소드의 끝은 그래도 나는 세일러문이야, 웨딩 비치하고 딱 뭔가 훌훌 극복을 해내는데, 마법소년 마마마나 이런 거는 극복을 못 하잖아요. 건강. 후유증이 있어. 뭐 죽고 맞아요. 실제로 막. 예. 네. 그리고 막 계속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이 해소되지 않죠. 그래서 마마마부터 사실 이게 마법소녀가 프레임이 바뀌었어. 그렇죠? 마치 산타클로즈 코카콜라에 의해서 그 뭐야 빨간색 옷 입고 나오는 것처럼 이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요새. 네. 물론 이제 여전히 저연령층이 보는 뭐 프리큐어라든지 이런 작품에서는 여전히 블링블링한 걸로 나오지만은, 그죠. 마법소녀니까 생각나는데 그 왜 얼마 전에 딱히에서 저희가 또 레미레미 도레미 오자마자 네. 네, 그 도레미 그거 뭐 이제 성인 버전이 나왔는데 마법 아줌마 레미로 바뀌었죠 이제. 네, 소녀에서. 어쨌든 그래요. 프리큐어요. 그건 성인이 이제 봤을 때 이제 마법 가려고 물리소년 거고, 그 나이 때 애들이 보면 블링블링하게 보이겠죠. 그래도 겁나 다크하진 않잖아요. 전혀 다크하지 않지. 네, 전혀 프리큐어도. 다크하지 않죠. 무조건 해피엔딩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뭐 그런 캐릭터였고요. 또 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너무 근데 뭐가 안 나와요. 3화까지로. 네,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말을 하는데. 건덕지가 없어요, 얘기할 게.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총평을 좀 해보면 일단 작화나 이런 건 괜찮죠?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저예산인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막 작화가 뭐 최상급, 상급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티가 좀 게다가- 나긴 하던데. 왜냐면 동화가 거의 없고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3화까지 일단 이루어져. 액션씬이 없어요. 네. 정지 수준이죠. 거의 일상물이야. 네. 근데 일상물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마법소녀라고 놓고 봤을 때는 뭐 돈을 많이 쓴 다른 마법소녀물에 비하면 당연히 따라가죠. 굉장히 좀 허술한데, 이걸 일상물이라고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엔간한 동화공방 수준이나 그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네. 언저리는 되는 느낌. 동화는 근데 또- 많이 없었다. 또 일상물이 그 배경도 별 딱히 배경도 그냥 통상적인 일상 애니메이션 수준이었죠. 네. 그래도 이 작품은 배경은 많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존이나 그죠, 뭐 이런 맞아요. 데는 아예 네. 실내 하나만 보여주거나 네, 맞죠. 이러지만, 이거는 그래도 막 많이 뭐 바뀌어요.
여기저기 맞아요. 왔다 갔다 뭐 잘 싸돌아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작화 자체는 일상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상은 됐던 것 같아요. 중상은 되죠. 네. 이런 류의 작품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그렇죠. 네. 상은 좀 그렇고. 연출은 뭐 후반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일단 몰입하게 할 만한 흡입력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 전반부 3화까지. 네, 맞아요. 굉장히 부족하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별로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모퉁이 마족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일상물들 중에서 좋은 일상물과 나쁜 일상물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사실 이 작품은 제목이 이게 아니어도 A나 B나 C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특색이 없는 일상물이 있는가 반면에 뭐 코바야시네 메이 드래곤이라든지 약간 이런 일상들은 이 작품만의 뭔가 매력이 그래도 있잖아요. 네. 이 작품은 그러지 않아요. 길모퉁이 마족이라는 그 어떤 이 3화까지는 길모퉁이 마족만의 매력이 좀 부족하다. 그냥 흔한 일상물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은 마법소녀 마족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뿔만 그려놨지 마법소녀 같은 면모 이런 것들이 좀 임팩트가 약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임팩트는 덤프트럭 장면이었어야 했는데 너무 정적으로 그냥 한 손으로 텅 하고 막고 끝이야. 거기를 좀 더 임팩트를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너무 임팩트가 약해서 그냥 판타지물 같지 않아요. 네. 일상물이죠 이건 사실. 거의. 네, 그렇죠. 일상물이죠. 네. 일상물 중에서도 임팩트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뭐 일단 근본 자체가 4컷 만화예요. 그렇죠. 4컷 만화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승전결이 4컷 안에 끝나. 네.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그렇죠? 있을 필요가 없어. 4컷 만화는. 4컷 안에서 그렇죠? 끝나면 되거든. 네. 근데 이게 애니화 될 때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원작 핑계대는 거는 애니 연출자나 감독 입장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거를 잘 풀어내는 감독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죠. 일단 3화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명장면이 없습니다. 임팩트 있는 명장면이 없어요. 딱 집어낼 수 있는 그 명장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약하게 지나갔다. 이게 너무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연출이. 일단 그렇고요. 캐릭터성은 그냥 이게 어디에나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사실 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모 같은 캐릭터는 좀 특이한 점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재밌거나 매력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매력적이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고, 대표성이 없어요. 그냥 흔한 캐릭터야.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근데 생각해봐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해볼래 해놓고 언제 로리 캐릭터 나오냐? 그때 올란다.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는 그냥 무난한 디자인, 그런 사람들한테는 디자인만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는 그냥 평타는 친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장인 것 같아요. 평장. 네, 일단 그렇고요. 성우 연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에 유치해서 뭐 연기가 좋은지 어쩐지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유치한 작품의 유치한 연기였어요. 그래서 좋다고 하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성우의 연기에 의해서 뭔가 이미지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 작품의 이미지가. 네, 그렇죠. 뛰어넘지 못했죠. 그냥 유치했어요. 유치한 연기를 유치하게 잘했죠. 네, 그냥 그래서 그거는 칭찬일 수도 있지만
네. 욕일 수도 있어요. 성우 연기에 의해서 뭔가 바뀌진 않았어. 작품의 이미지가. 일단 그렇고요. 노래는 전 좀 실망. 노래는 뭐 딱히 남지 않죠. 전반적으로 네. 오프닝 엔딩을 포함해서 OST도 다 별로였어요. 전 다 별로였어요.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흥얼거릴 수가 없어요. 봤어도. 일단 뭐 그렇고 평범한 수준? 네. 네, 평범. 네. 네. 이런 데서 쓸 법한 노래들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노래나 이런 건 평범은 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에 남지 않으면 음악은 네.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그렇죠. 예. 특히 이런 작품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흥얼거릴 수 이런 있어야 작품들은 되는데. 사실 그런 네. 거에서 사실 뭔가 쇼부를 봐야 돼. 이 작품만의 맞아요. 뭔가 그 유니크함은 그런 데서 이제 변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같이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라 그냥 그랬습니다. 예. 도저히 여기까지만 봤을 때 5,000장짜리 작품이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그건 맞죠. 후반부는 좀 뭔가 다 성공률을 알수 바뀐다는 없는. 얘기는 하지만은 네,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있긴 그냥 떡밥만 회수하고 똑같아요. 이런 장르의 잘 만든 작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좀 줄긴 했죠. 뭐 나름대로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이런 어떤 대결 구조의 일상물. 그것도 그쵸. 그렇고 그냥 걸즈토크 자체도 좀 재밌는 게 아 줄지 이거는 않았나? 근데 걸즈 토크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그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걸즈 토크는 그런 거 없이 진짜 순전 대화로만 쇼부를 보는 토크로만, 작품들을 네. 걸즈 토크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소재가 사실 주요 메인 소재는 따로 있잖아요. 그 뭐야 마족과 마법소의 예. 대결. 그 아주 좀 저거라서 게다가 걸즈라고 하기에도 2명밖에 없어. 맞아요. 그죠. 그게 좀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숫자가 적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사실 뭐 저 뭐야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처럼 물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커플들이 있기는 하지만 타카기랑 그냥 니시카타의 얘기만 봐도 캐릭터나 그 어떤 상황만 뭔가 유니크하면 우리가 충분히 몰입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 정도 수준의 그 어떤 흡입력은 없었다. 네. 그래서 타기가- 그것도 사실은 저는 저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캐릭터 수가 적었다는 것도 사실 비겁한 변명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넘사급 작품인 것도 아니죠. 채팅에서 탁하게 넘사라고 하시는데 근데 타카기는 생각해봐요. 수작 정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작품은 수작인데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는 아니 그 장르 안에서는 넘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죠. 사실 필패 요소밖에 없어. 그 작품은. 맞아요. 그건 그래요. 쉽게 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쉽게 질릴 수밖에 이까지 나오고 꾸준히 인기 인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선전이죠. 예. 하나만 보고 간 거잖아요. 탁하게 하나만 보고. 그죠. 예. 그거 탁하게 하나 왜냐면 그런 식으로 캐릭터 하나로 쇼부 봤다가 망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특색만 있어가지고도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덤만주 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조졌죠. 예. 캐릭터 하나가 특출 나고 에피소드들이 뭔가 특수해도 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어나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장르 안에서는 사실 그 작품은 꽤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수작이에요, 수작. 얘는 거기에 분명- 대지도 못하고 네, 맞아요. 발끝도 안 돼요. 네, 맞아요. 하여튼 뭐 그런 작품입니다. 업다운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하시죠.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다운인데 네. 전 다운이죠. 왜냐면 이거는 일단 1화에 한 번 하차를 했어요. 1화가 좀 그리고- 심각해요. 그리고 2화에 한 번 하차하고 이번에 3화에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화에 한 번씩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너무 재미가 없고 유치하고 방어력이 이거보다 낫죠?
이거보단 낫죠. 예. 최소한 이거보단 낫죠. 방어력도 사실 뭐 아주 뭐 끝내주기 재밌다까지는 아니었는데 방어력도 별거 없는데 이거보단 낫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건 더 별거 없어요. 예. 몇 점이었죠 방어력이? 2.5였나요? 그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에이든님은요? 저는 다 봤는데 네. 근데 그냥 3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 근데 또 이게 성우가 네. 논란이 터져서 못 볼 것 같아요. 무슨 성우요? 무슨 예, 저 유코 성우가 유코 성우가 무슨 논란이 있나요? 이따 딱해서 다룰 건데 아하. 그래서 예, 그 딱해서 보시고 여튼 논란이 있어서 네. 다운. 저는 그래요. 뭐 5,000장 가까이 판 작품이고 뭔가의 매우 매력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겠죠, 뭔가. 그러니까 뭐 팔릴 만한 요소가 근데 3화까지에서는 일단 보여지지가 않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뭐 이 작품이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긴가민가 할 때 똥이라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찍어 먹으려면 궁금증이 유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안 궁금하죠?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 작품은. 끝까지 이럴 것 같아.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스카웃 취지에서는 그러니까 뭐 리뷰어였다면 그 뒤에 뭔가 뭐 후반부 평가가 막 확 바뀐다고 하니까 그걸 봐야 되겠지만 스카웃의 어떤 특성 안에서 이 작품 3화까지 봤을 때는 다운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네. 뭐 뒤에 가서 뭔가 뭐 좀 달라지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그래요. 네, 3화까지로서는 더 볼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차라리 가브리엘 드로바우스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드로바웃은 흘러가는 대로 보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아유 난 뛰어내려야겠어 와장창하고 그 유리창 밖으로 제가 뛰어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1화 봤을 때 사실 저도 좀 위기였어요. 위기였는데 근데 2, 3화가 좀 괜찮긴 했어. 저는 오히려 1화보단 물론 달리기에서 뇌절해가지고 또 막 현타 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2, 3화는 1화에 비해서 낫긴 했었지만서도 더 볼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운하도록 하겠습니다.